설치를 같이 해볼 거고요. 설치할 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설치할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본 연산, 파이썬의 설명이랑 뭐 기본 연산 같은 거 좀 설명드릴 거고, 이 챕터 2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이제 코딩의 기본들인데요. 만약에 파이썬 말고 다른 코딩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셨으면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걸 배우시는지. 그래도 저는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뭐 챕터 3, 4가 나눴는데요. 이거 뭐 난수 생성 이런 것도 다 배울 겁니다. 판다스, 넘파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실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챕터 4는 그냥 시각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필기할 때 배우셨죠? 시각화? 예쁘게 그림 그려주고, 뭐 도표 그려주고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좀 더, 그래서 저는 예쁜 건 잘 만드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쪽은 아니니까. 사실 저는 모형을 만드는 쪽이지. 그래서 엄청 잘 알진 않는데 그냥 자주 쓰는 것들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굉장히 자세한데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부분은 사실 원래 제가 기존에 수업을 했던 자료들이어가지고 제가 커리큘럼을 엄청 자세하게 짤 수 있거든요. 진짜 이 정도 할 거다라고.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머신러닝, 아니 챕터 5도 사실 다뤘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제 챕터 5는 뭐 할 거냐면은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네, 챕터 6이 이제 모형들을 좀 다룰 거예요. 저희가 뭐 빅데이터 필기에서 다뤘던 뭐 회귀 모형, 아니면 뭐 주성 분석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뭐 다차원 척도법, 티즈니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7에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 믿고, 들어보셨으면 해도 돼요. 제가 개념 처음부터 다 설명해 드릴게요. 결정 트리, 뭐 부스팅, 배깅, 랜덤 포레스트, 스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개념들도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단답형으로 실기라는 시험이 단답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그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적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할 예정입니다. 챕터 8번은 이제 그 인공지능 얘가 딥러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모형일 것 같아요, 왠지. 이게 딥러닝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사실 이 뒷부분들은 거의 못 다룰 가능성이 커요. 실제 시험에서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진짜 전공자들의 영역이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CNN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미지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라. 엄청 유명하잖아요. 정확도가 웬만한 거는 다 100%에 수렴해요. 저도 해봤었고요. RNN은 얘는 이제 언어 모형에 많이 썼던 친구인데 지금 안 써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도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언어 분석하는 데 쓰는 친구인데요. 혹시 구글에 번역기 써보셨나요? 엄청 써보시면 엄청 잘 분석하거든요. 잘 번역해주거든요. 한글이나 영어로. 지금 이거 기반입니다. 이거 기반이고요. LSTM도 뭐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다 언어 처리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 제가 궁금하실까봐 사실은 뭐 시험도 목적이긴 한데 그냥 이쪽 분야 관심이 있으셔서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친구인지 좀 그냥 보여는 드리려고 시간이 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네. 그럼 챕터 9는 이제 연관 분석이랑 추천 시스템도 시험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것도 그냥 맛보기로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책을 사서 저는 해야 되니까 책을 사서 책을 봤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 실기 시험이 진짜 별거 없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한 달 준비하고 붙고 막 그런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은 어, 그냥 뭐 데이터 불러올 줄 알고 모형도 제가 구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불러와요 대충. 대충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넣은 다음에 돌릴 줄 아냐 이거를 시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의 대부분은 데이터 전처리가 전부예요. 데이터 왔으면은 널 값 있잖아요. 비워져 있는 값. 얘를 어떻게 제거하고 아니면 어떻게 채워넣을 건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좀 예쁘게 만들 건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쭉 봤는데 책이 너무 실망스럽게도 다들 별거 없더라고요. 책이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 책은 어떤 것은 똑같을 것 같고요. 사실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사서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무용들 있죠. 이게 그나마 내용이 많은 책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산 이유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책을 산 이유가 이게 그나마 많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이게 진짜 이만큼도 안 돼요. 거의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네. 너무 그렇게 어려우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모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냥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목표는 애초에 일단은 이 실기 시험을 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 기초부터 사실 저는 실기를 다 커버할 건데요. 조금 더 할 생각이에요. 이왕이면은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저희는 그냥 불러와서 쓰는 것만 아니라 이 모형이 왜 잘 맞추고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은 또 보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업에서 하는 건 다 제가 웬만해서 만드는 거라 데이터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제가 지금 보면서 해드릴 거니까 파이썬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게 좋아요. 파이썬이 어떤 친구인지. 일단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진짜 많거든요. 혹시 이쪽 전공이 혹시 아예 관련 없으신 건가요? 네, 많이 따로? 전산 쪽 조금 그래요? C 뭐 그래요? 그렇죠. 원래 C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C랑 C++ 뭐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새는 네, C는 그래도 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파이썬을 쓰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개인데요. 그냥 쓰기 쉬워서 그래요. 저도 배워봤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맨날 뭐 설정해줘야 돼요. 변수 그걸 설정해주고 뭐 이상한 짓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썬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어떤 것이든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요. 개발도 가능하고요.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뭔지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단점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반복문 속도가 심각합니다. 거의 이거는 밤새도 안 돌아갈 정도로 느려요. 그래서 코드를 짤 때, 데이터 분석을 뭔가 하실 때, 이 루프를 굉장히 많이 쓰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한 줄 한 줄 읽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엄청 커질수록. 물론 지금 저희가 서비스 다루는 거는 데이터 해봤자 뭐 100개, 뭐 100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몇 억 개 다룰지도 많을 텐데. 그 정도는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이게 좀 설명드릴 거예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막 대괄호 해가지고 코드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띄어쓰기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틀리잖아요? 코드 안 들어가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띄어쓰기 유념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나콘다라는 환경을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파이썬을 이용할 건데요. 그냥 뭐 파이썬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어떤 환경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를 해볼게요. 저도 옛날에 한 거라 옛날 수업 때 했던 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아나콘다 인스톨레이션을 한번 켜보실까요? 저도 한번 여기 인스톨레이션 있네요.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딱 봐도 다 윈도우시겠죠? 저 맥은 그냥 별개인데요. 맥은 좀 까다로워요. 특히 요번에
맥북 M1 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오류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참고서만 알아두세요. 윈도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윈도우 쭉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릭해 주시고 아마 이 다운로드 더 아나콘다 인스톨러 클릭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다운되나? 다운되나? 불러야 될 것 아,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죠? 네, 제가 하면 저도 할게요.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되네요.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해주네요. 64비트로. 64비트인 거는 아시나요, 혹시? 어, 뭐 사인업 뭐 이런 게 나와. 사인업이 나와요? 안 되시나요? 이거 빨리 네, 되시죠? 되시죠? 네, 되시죠? 네, 이 클릭하면 이게 되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시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저스틴 아직 네 보여드릴게요. 아직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 인스톨러를 다운받으시면은 방금 이렇게 되네요. 여기 인스톨러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네. 아직 안 되셨죠? 네, 네, 지금 좀 시간 걸려요.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딱 다운받고 있었거든요. 예.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아 진짜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일 남았고. 네? 아 이거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만 바꾸요. 아나콘다 다운받는 거예요? 네. 5G로 와이파이 5G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5G로만 해주시면. 수도 안 보여요. 레이션인데 아래 5G 있거든요. 여기 5G. 네. 똑같아요. 네. 느낌표 하나, 골든 1, 2, 3. 파이썬 다운 받으. 네, 아나콘다는 받아봤어요. 아 진짜요? 그럼 파이썬도 다운 받으셨겠네요. 파이썬은 근데 아나콘다 하면 안에 자동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뭐 천천히 하셔도 네, 뭐, 어디 여기로 오세요. 여기 하세요. 될까요? 네, 여기 더 들어가요. 이제 뭐시 튀어나와. 진행하셔도 될것 천천히 하세요. 근데 중간에 한 게 뭐 클릭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네, 설치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노트북 그 다 이름 영어로 되어 있으신 거죠? 영어로. 한글이었다 바꾸신 거 아니죠? 네네. 네. 이게 한글로 돼 있으면은 이게 안 켜져요. 제가 해봤거든요, 옛날에. 좀 다른 방식으로 켜야 돼요. 좀 귀찮게. 그러면 원래 집 컴퓨터로 하려 했는데 그게 네. 또 사양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거기는 한글로 돼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거 시간이 없어서 회사 거 가져왔어요. 저도 결국은 버티다 결국은 밀고 다시 깔았거든요. 그래서 밀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백업해야 되니까 네. 좀 시간이. 그래요. 금방 되시네. 같아요. 네, 곧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넥스트 누르시고요.
여기 Just Me 누르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네, 이거 하나 누르시고 그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은 여기도 하나 주시면 되는데 리지스터 이것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네, 그다음에 계속 일 거예요.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냥 이 누르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아나콘다가 생각보다 좀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깔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시작창이에요. 그 와이파이 비번. 느낌표 골든 1, 2, 3, 4요. 보이고. 조금 걸리죠. 이 영문이라는 게 어떤 걸 계정이 영문이라. 네, 맞아요. 여기 노트북 계정 이름이 영문. 한글이세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하고 연결해 놔가지고. 그럼 영어지 않을까요? 컴퓨터 명이 따로 있고 계정이 따로 있고. 컴퓨터명이겠죠. 컴퓨터명이요? 네, 컴퓨터명이. 그래서 계정 이름 나서 바꾸려고 막 들어갔는데 네. 컴퓨터명. 그냥 영문이 되겠죠. 그럼 괜찮을 거예요. 안 되면 뭐 억지로 켜야죠. 만약에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은 여기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ANHC면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실행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2분? 키시면 딱 이렇게 나오고. 다운되셨어요? 네. 아직 좀 남으셨죠? 설치 중. 네, 금방 될 거예요. 아나콘다 프롬프트. 그거는 그 창이에요. 콘솔 창일걸요, 아마. 네.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뭐,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랑은 관련 없어요. 네, 뭐, 개발자 하시는 분들은 쓰실 텐데, 저희는 없고, 좀 내비게이터예요. 하는데 업데이트를 해요?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아무나 클릭하셔도.
저 원장만 떠올게요. 잠시만. 설치 중인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 보이나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빨리 아니, 기다렸다 하시긴 알 거예요. 어차피 뭐 오늘은 급한 건 없었어. 제가 할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다 실기를 위해서는. 맞아, 실기 시험이 언제였죠, 그게? 12월 3일인가? 아, 3일이에요. 12월 초였거든요. 맞아요. 맞나 보네요. 12월 3일. 와, 저 그때 뭐 있는데. 잠깐만. 맞아요. 큰일 났네. 네, 아니 12월 3일 날 시험인데, 실기요. 네, 제가 못 볼 것 같아서. 음, 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ANH 신 내비게이터. 네, 그렇습니다. 네네,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걸려요, 원래. 여기 닉네임을 숑이라고 하시는데 이거요? 아, 이건 별다른 의미 없어요. 이름이 숑 안 들어가잖아요. 네, 안 들어가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유명. 다른 걸로 하다가 다른 거는 너무 유명해져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뭘 하려고 하면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네, 관심 받으면 불편해지는 편인가요? 아니 아까 학교에다 막 신고하고 보니까 귀찮더라고요. 음,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참 많이 봤어요. 이상한 사람이 많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신분을 숨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강사분들도 원래 이름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어오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뜰 때고 여기서 저는 뭘 클릭할 거냐면요.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런치를 클릭을 할게요. 이제 런치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가지고 계신 노트북에 있는 그 파일들이고요. 여기서 데스크탑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탕화면이 되실 겁니다. 이게 바탕화면이거든요. 오, 신기하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신 이렇게 데이터 스타트?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세요. 근데 이왕이면은 영어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파일명이 한글이라고 오류가 뜨진 않는데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일단 뉴 클릭을 하신 다음에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폴더 생성돼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불편하시면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드셔도 돼요. 어떻게 가능하지? 너무 신기한데?
되셨나요? 자기가 만드는 거죠. 아니면 바탕화면에다 그냥 만드셔도 돼요. 혹시 뭐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까 켜놓은 게 없으세요? 네,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데스크탑, 네. 데스크탑 가시면은 여기 아까 만드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기 만드신 폴더 명까지 오셨으면은 다시 New를 클릭하신 다음에 파이썬 3 IPY 커널을 클릭을 할게요. 이게 이제 파이썬 파일을 생성한 거예요. 저희가 작업할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죠. 뭐 잠깐만요. 뒤에 뭐 있나?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들었었네. 아니 뭐 지금 데이터는 필요 없을 거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할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뭘까요? 아,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도 이 다음에 이제 저희는 챕터 1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챕터 1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알아볼 건 일단은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데이터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정수, 당연히 숫자들 다 가능하고요. 소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 타입이라고 있어요. true, false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 이제 얘를 스트링이라 부를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할 거거든요. 글자를 이제 스트링 타입이라고 부를 거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가지거든요. x는 10이다 라고 하면은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걸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x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10을 반환하게 됩니다. 저 화살표가 좀 아픈데.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X 앞에요. 그냥 땡땡 바로 그럼 한번 네, 아니, 그거는 버전에 따른 건데요. 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말 안 해드렸네. 이거를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여기다가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면은 런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던지 혹은 컨트롤 엔터를 클릭하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 콘솔 창에 있는 이 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 의미입니다. 실행해 보셨나요? 그럼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바로 아래로 넘어가요. 똑같은 건데 얘를 실행하고 넘어가요. 그럼 많이 쓰는 거여서 X 클릭하시면 10을 반환하게 되죠. 이번엔 LN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고. 인 여고요. 이거는 5번째 실행된 코드다 그런 의미예요. 저희가 여기서 실행되는 횟수입니다. 이 안에서 네네네. 나중에 이제 에러 뜨면은 6번째 실행한 코드에서 몇 번째 줄이 오리다 뭐 그런 식으로 뜨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X를 저희가 10을 저장했는데 10은 정수죠. 얘 데이터 타입을 보는 거예요. typ라는 거고요. 얘는 내장된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int라고 반환을 하죠. 정수가 저장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소수인데요. 당연히 소수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int가 아니라
플로트라고 이제 뭐라 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x에다가 10을 저장했다가 7.5라는 걸 다시 저장했잖아요. 당연히 덮어 쓰여집니다. 그래서 x는 7.5라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저장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5죠. 5를 지우셔야 되고요. 5가 왜 있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일부러 5를 낸 걸 텐데 일단은 몇 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오류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변수명에다가 맨 앞에다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뒤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괜찮거든요. OD라는 변수는 생성 못하는데 D5라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앞에다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자를 저장하는 법을 알아볼 텐데 X에다가 Hello World라는 걸 저장할 건데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저장이 안 돼요. 왜냐면은 파이썬이 얘가 글자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인식을 해줄 거냐면은 이 쌍따옴표 있죠? 얘로 헬로 월드가 글자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은 이게 하나 따옴표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둘 다 됩니다. 그냥 따옴표거나 쌍따옴표거나 아무나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저장해버리고 X를 클릭하면은 헬로 월드라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운표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거예요. 다운표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 혹은 다운표 사이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얘는 가끔 자주 쓰이긴 해요. 가끔 데이터 분석할 때 저희가 문자 데이터를 다룰 때 가끔 대문자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만약에 헬로라고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 플러스 누르시면은 이 콘솔창이 하나 더 생겨요. 이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누르시면은 바로 아래 이렇게 콘솔창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X가 현재 헬로우인데 저는 얘를 대문자 헬로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점 누르고 어퍼 하고 괄호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자주 쓰여요. 가끔 진짜 바꿔야 되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Y에다 저장하겠다라는 코드겠죠, 이 친구는. 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코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Y에다가 x.어퍼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Y를 한 번 더 썼잖아요. 얘는 Y를 출력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줄대로 보셔야 돼요. 이 줄대로 차근차근 읽습니다. 천천히. 모든 코드가 사실 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퍼가 있으면 반대로 로어도 있는데요. 방금 지금 우리가 Y가 헬로라는 대문자로 저장됐는데 얘다가 로어를 쓰시면은 다시 헬로로 소문자 헬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다르게 파이썬은 0부터 세요. 파이썬은 첫 번째가 인덱스 1로 시작한다면 파이썬의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0입니다. 보여드릴게요. x가 만약에 소문자 헬로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 x라는 원소의 x라는 이 스트링의 첫 번째 원소를 뽑고 싶으면은 1이 아니라 0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h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꺽쇠를 쓰셔야 돼요. 직각 꺽쇠. 여기 라운드 동그라미로 쓰시면은 이거 안 돼요. 이 동그라미 부드럽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직각으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우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안 돼.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원소 L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방금 써놨네요. 여기다가 라운드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네, 이게 이제 스트링들이고요. 간략하게 맛보기 보여드리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다루는지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는 불룬인데 얘는 그냥 true 아니면 false라는 거예요. 얘도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있거든요. 사실 이 데이터 타입은. 얘는 true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TRU. 오토마트 EAN 아, 그래요? 윌리엄 EAN이요? 아, 그래요? 일 겁니다. 아, 네. 이건 고쳐놓게 할게요. 강용이실 텐데 그래요? 그래요? 맞지 않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저는 스펠링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네. X는 true라고 이런 식으로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X를 클릭하면 이렇게 true라고 반환됩니다. 얘는 스트링 타입이 아니에요. 얘는 스트링 타입이 아니고요. 한번 쳐볼까요? 아, 불 타입이라 나오는구나. 여기는. 네, 불 타입이라 그냥 나옵니다. 얘는 스트링 타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alse도 가능하고요. 얘는 특징이 한 개가 있는데 얘도 가끔 쓰긴 써가지고 true는 숫자 1이랑 같고요. false는 숫자 0으로 취급한다 보시면 돼요.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사실 덧셈을 아직 안 했긴 했지만 사실 x에 이렇게 true가 있고 여기다 더하기 1 하면은 그냥 덧셈이 돼요. 근데 이거 하면은 결과가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타입이지만은 이 true라는 친구는 숫자 1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false는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y 더하기 1을 하면은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거 대소문자 구별하네요. 소문자 T로 했더니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이거 네. 무조건 대문자 T, 네, RU 있어야 그렇게 돼요. 써야 되네요. 네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이는 두 개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4랑 3이랑 같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4랑 3이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false가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4가 아니라 3이 들어가면 당연히 true가 반응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같냐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르냐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르냐는 느낌표를 하나 써주면 돼요. 이퀄 두 개가 아니라 느낌표 이퀄. 그러면은 얘는 3이랑 다르냐? 3이랑 3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그냥 간단한 논리 연산이고요. 그래서 얘는 5랑 3이랑 다르냐?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true를 반환하는 거죠. 얘는 5랑 3이랑 같냐?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false를 반환하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연산을 하면은 불타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불타입은 조금 자주 쓰여요. 안 쓰일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저희한테는. 넘어갈까요? 괜찮으시죠? 이번에는 이제 기본 연산이에요. 뭐냐면 그냥 곱하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x가 3이라는 게 저장돼 있고 y에 5가 저장돼 있으면은 더하기는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그냥 되고요. 뺄셈도 그냥 빼시면 됩니다. 별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뺄셈인데 왜 더하게 돼 있을까요? 빼게 되겠죠. 마이너스 4.5가 나오죠. 얘는 좀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C++ 뭐 그런 것들은 이 변수에다가 변수 타입을 미리 지정을 해줘야지만 뭐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수든 소수든 그냥 알아서 지가 다 연산해버려요. 신기하죠? 그냥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거예요. 저희가 뭐 일일이 뭐 변수 얘는 정수야 얘는 뭐 소수야라고 일일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신기한 거는 스트링끼리도 덧셈이 가능해요, 사실은. 뭐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 x에다가
Z라 저장하고 Y에다가 K를 K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얘들을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하면은 생각하신 것처럼 ZK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빼기는 안 되겠죠. 빼기는 안 돼요. 빼기 하면 오리 뜰 겁니다. 덧셈은 가능해요.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진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알아서 빼줍니다. 얘는 당연하지만은 글자랑 숫자는 안 돼요.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끼리 더한다는 건 진짜 글자끼리 합치는 거니까 되고 숫자는 애매하죠. 보시면 그래서 숫자랑 글자는 안 되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 하나 써드릴게요. 만약에 Z에다가 5라는 숫자를 저장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5라는 숫자가 아니라 5라는 스트링을 원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 5라는 스트링, 글자. 그래서 str을 붙이시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기 콤마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얘는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글자 5라는 겁니다. 숫자로서의 5가 아니라 글자로서의 5예요. str을 쓰는 순간. str이 뭐냐면은 z를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타입으로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덧셈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헬로 1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는 문자끼리 막 더할 수 있는 거는 파이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프로그램 중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막 다 돼요.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나눗셈과 곱셈인데요. 나눗셈과 곱셈은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이랑 다 비슷합니다. 곱셈은 별 표시로 곱셈을 하고요. 나누기는 이 슬래시로 합니다. 역 슬래시. 이거는 아실 것 같은 느낌이고 사실 이거 네이버 계산기에서도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 불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타입이지만은 숫자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얘는. 예제 1.1은 사실 좀 너무 쉽잖아요. 제가 문제 했지만은 예제 1.2 한번 간략하게 해보시죠. 예제 1.2랑 1.3 한번 풀어보실게요. 제가 옛날에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간단하시죠? 제가 예제 1.2를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도 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스시 5, Z는 3, Y를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아마 다르게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실수하신 분들, 저도 아주 가끔 실수를 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Y를 X로 나누고 그다음에 Z를 곱하는 셈이 돼버려가지고 얘는 괄호를 이렇게 꼭 쳐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뭐 예제 1.3은 네, 이거는 사실 방금 했던 거랑 다 똑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뭐 오타에겠죠. 이거 사실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네, 이걸로 고칠게요. 그러니까 네. 얘는 뭐 굳이 안 해도 괜찮겠죠? 아까 한 거랑 비슷해서 이거 짝대기는 짝대기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보여드려야겠네. 네, 자 해볼게요. 이게 짝대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y는 월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x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월드가 어디 갔죠? y죠. 하고 숫자 3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은 이게 딱 나오게 됩니다. 훨씬 좋네요. 지금 제가 한 거는. 네, 뭐 예제 14는 안 할게요. 그냥 칼버스 된 거라. 다 괜찮으신가요? 좀만 천천히 할게요. 이게 프로그램 처음 하신 분들은 진짜 많이 낯설거든요. 저도 처음 할 때 그래가지고. 그럼 천천히 해요. 이제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되셨어요? 아니면 뭐 딴 거? 되셨어요? 네, 얘는 이렇게 하고 챕터 1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이 뭐였냐면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린 거고요. 챕터 2를 볼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면 챕터 2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 개만 더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러닝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작업했던 것들이거든요. 챕터 1이랑 이거 원 타이틀. 근데 여기서 제가 X에다가 이런 10을 저장하고 막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저장된 상태에서 메모리 계속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돌려놓을 필요 없다면은 얘를 이렇게 셧다운 해주시면은 얘가 다 멈추게 돼가지고 얘가 저장하고 있던 메모리들이 다 이제 다시 비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냐면 왜냐면 데이터 이렇게 다루는데 1억 개를 여기다 저장해 버리면은 이 챕터 2를 돌릴 때는 안 돌아가거든요. 저장 자체가 안 돼요. 메모리 에러 막 뜨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원타이틀도 하고 네. 그다음에 조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코드의 처음부터 끝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실행하게 만드는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for loop 같은 게 있고 while loop 같은 게 있고 if문 같은 게 있는데 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파이썬은 띄어쓰기로 조건문의 and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드 같은 경우에는 for 있고 그 아래에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and를 해가지고 for loop이 여기까지만 진행하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and를 안 쓰고요. 그냥 띄어쓰기로만 딱 끝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if문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if문은 뭐냐면은 if하고 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땡땡을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드를 쓰는 거거든요. 이 땡땡 꼭 붙이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조건이 참일 때 아래 코드를 실행해라 라는 거고요. 그럼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x가 0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if 3이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땡땡 했고 그 다음 그 아래다가 x는 5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if문이 없잖아요. 아니 end가 없는데 여기 이 뒤려쓰기 E, T, A, 뭐 C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계속 쓰면은 얘들은 if문에 계속 해당되는 코드들인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코드들인 거예요. 그럼 if문에 해당 안 되게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으면은 이 뒤려쓰기를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주시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쓴 코드는 if 다음에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뒤려쓰기로 end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띄어쓰기로만 돼 있으니까 if문이 막 여러 개 돼 있고 for문이 여러 개 돼 있으면은 난리 나요, 진짜. 그래서 그게 좀 큰 단점으로 좀 꼽히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3이 5보다 작다가 참이면은 x는 5다를 실행해라가 되고요. x를 클릭해 보면은 당연히 5라는 숫자가 저장이 돼 있겠죠. 왜냐면은 3이 5보다 작으니까 이게 true니까 아래에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 반대고요. 여기 이 조건이 true가 아니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코드들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0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if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나타낼 때, 특히 숫자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때 이런 부동어들이 많이 쓰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향, 그리고 equal도 가끔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4가 5보다 작다. 5가 5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false고, 근데 equal 붙이면 true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equal 반대 방향 붙이면은 이거 성립 안 해요. 여기 왼쪽에다 붙여버리면은 얘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 방향에다 붙여야 돼.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제 2.1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간단한 고민 하거든요. 네, 이거 띄어쓰기 엄청 민감해요. 이거 안 되면 다 오류 뜨실 거예요. 이거 한 줄로 비우고 한주 앞에 인덴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쁘다 한줄 비우고 아니 여기 안 돼요. 거기는 제가 그냥 비우고. if를 쓸 때도 첫 줄에서 써야 되네. 첫 줄에다가. 첫 줄이라는 게 처음부터 즉 들여쓰기 하지 말아요.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건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x는 3을 처음 코드를 애초에 딱 붙여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되는 코드도 무조건 여기서 if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여기 떼어 버리면은 이제 얘가 오류가 납니다. 오류 메시지가 띄어쓰기 했다고 오류 메시지. 네. 얘가 잘못 인식이 띄어쓰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내용입니다. 근데 반대로 애초에 처음 코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가능할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럼 가능합니다. 뭐 안 되나?
제가 알기로 될 텐데. 될 거. 네, 될 거예요. 뭔가 좀 오류가 있는데. 네, 될 거. 아,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네,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코드 딱 맞춰 시작을 해요. 그래도 한번 이거 풀어볼게요. 간단한 건데 x에다 3에다가 저장하고 y를 4 저장하고 그 다음에 x랑 y의 크기를 비교할 거니까 일단 뭐래 더 큰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출력해라. 더 큰 숫자. 더 큰 게 뭐지? y가 더 크죠? 사실 뭐 상관없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y가 더 크니까 얘가 true가 돼가지고 이 if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그다음 y를 써놓으면은 y가 이제 반환이 되니까 y가 반환이 안 되나요? 뭐 안 된대? 프린트 이런 식으로 할 때 뒤가 서 배울 건데 프린트가 이제 디스플레이랑 똑같아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y 변수 뭐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배운 게 조건문인데요. 얘는 만약에 코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냥 집 가서라도 좀 여러 번 보시는 게 진짜 좋으실 거예요. 얘는 처음이자 끝이에요. 오늘 배우는 게 사실은. 오늘 일단은 이 조건문들을 다 배울 거고, 그러니까 for, 뭐 while문, 지금 한 if문들을 총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이제 나중에 배울 것들은 이제 어떤 패키지 라이브러리 같은 걸 배울 건데 사실 그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이 친구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애들이에요. 일단 괜찮으시면 넘어갈게요. 여기 예제 2.1은. 그 다음에는 이제 fo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for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뭐냐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어떤 알파벳이 있고 숫자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벳이 숫자 범위에 속하는 숫자들로 대입돼가지고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뭔지를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가장 빠르니까요. 이거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예시를 가장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for에서는 range라는 함수를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무조건 이에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얘는 range a, b 하면은 a부터 b까지의 숫자를 1 단위로 생성을 하는데 단 마지막 끝에 있는 숫자는 포함하지 않게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x 0,10 range라고 하면은 얘는 0부터 10까지 생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범위를 0부터 10까지 생성을 한 건데 그래서 x에다가 첫 번째 원소를 리턴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0을 반환하고요. 마지막 원소를 리턴해라 하면은 9를 반환을 합니다. 10은 안 들어가요. 0부터 9까지 0, 1, 2, 3, 4, 5, 6, 7, 8, 9의 범위가 x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포문을 좀 볼 건데요. 이제 포문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게요. 코드를 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좀 안 예뻐가지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i로 바꿀게요. 다 지우시고 이제 얘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간단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레인지 0부터 10이 뭐였냐면은 0부터 9까지 1, 계속 0, 1, 2, 3, 4, 5, 6, 7, 8, 9가 저장되어 있는 범위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i라는 친구가 얘에다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예요. i 0, 1, 2, 3, 4, 5, 6, 7, 8, 9 대응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는 겁니다. i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슉슉슉슉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다룰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for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or loop으로 이제 막 이렇게 덧셈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0부터 9까지에 대한 숫자를 모두 더해라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모두 더해라가 더해라 아닌데? 네, 모두 더해라는 아니네요.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뭐 버리면 돼요. 예제 2.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2는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흔히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일단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변수를. x에다 0을 일단은 대입을 하고 0부터 100까지 합을 더할 거니까 101까지 이로 할게요. 그 다음에 x에다가 x 플러스 i 하면은 이게 마지막에 x를 보여드리게 하면은 끝나겠죠. 그러면은 5050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한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예제 2.3 또 한번 해볼게요. 짝수합을 모두 더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 파이썬에서 모드라고 하나요? 모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눴을 때 나머지 값 얘는 이 퍼센트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를 실행하시면 돼요. 1이 나와요. 100을 3으로 나누면 1이 남잖아요. 그래서 3이 나오게 됩니다. 1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딱 떨어지는 숫자라면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퍼센트로 나누셈에 뭐라 해야지 나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런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지금 안 되시면은 집에 가서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는 따로 하진 않을게요. 네, 그럼 넘어가가지고 일단 Y문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포문까지 봤거든요. 포문은 하나씩 천천히 계단식으로 하나씩 대입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코드였다면 while은 이런 식으로 보통 쓰는데요. while 다음에 조건 쓰고 그 다음에 땡땡 그 다음에 아래 코드를 써요. 얘는 간단한데요. 그냥 조건이 참 true일 때까지 코드를 계속해서 무한번 시행을 합니다. 이거 잘 쓰셔야 되는 게 이 조건이 무조건 어떤 경우에서도 계속 참일 수밖에 없다면 이 파이썬 멈춰요. 예를 들어 while true 해버리고 일단 코드를 쓰시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계속 무한 루프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이 멈춰버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x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x가 10 이하를 10 이하가 아니죠. 10 미만을 만족할 때까지 아래 코드를 실행해라 이 소리입니다. 아래는 하나씩 더하는 코드고요. 그래가지고 실행해 보면은 x가 10이면은 당연히 10보다 작다 이게 성립 안 하니까 루프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 프린트 쳐보시면은
x가 1, 2, 3, 4, 5, 6, 7, 8, 90까지만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죠? 딱 된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 잘못 만들면 이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 이 가위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런 뭐지 구성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잘못 그냥 잘못 눌러가지고 주석? 어떤 주석? 이런 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예제 쓴 것처럼 이렇게 그것도 똑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잘못 지울 수 있거든요. 잘못 지우면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 언도 딜리트 셀 누르시면 지운 걸 이제 방금 지운 걸 이제 컨트롤 Z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제 입장하에 네. 1부터 100까지 제곱합할 때 네. 그냥 i 곱하기 i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제곱이라는 그런 거 따로 뭐 하는 힌트가 있나요? 그것도 한번 살짝 알려드릴게요. 사실 i 곱하기 i 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코드에서는 예를 들어 그 제곱이 2번 곱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얘는 파이썬 이걸로 안 하고요. 이걸로 합니다. 뭐죠, 이거? 곱셈 2개. 그러면 이게 부호되는 거. 좀 특이하죠? 이거라면 좀 이건 다른 의미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상한 거나. 이게 나머지 같네요. 근데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네. 얘는 잘 모르겠네요. 무슨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곱셈 제곱은 이걸로 하셔야죠.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뭐 for, if문, while문은 대충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가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좀 많이 느시거든요. 좀 많이 고민 좀 해보시고 좀 어려운 것도 있으면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좀 짜투리인데요. break랑 continu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도 좀 아시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얘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모형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는 생각하시는 딱 그대로예요.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루프를 즉시 탈출합니다. for, while문 즉시 탈출해요. 예를 들어 while true로 이렇게 하면은 무한 루프 돼가지고 완전 멈춰버린다 했잖아요. 근데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은 괜찮아요. 바로 탈출하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거는 바로 즉시 탈출하게 해주라라는 건데 얘는 쉽거든요. 근데 컨티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 봐볼게요. 컨티뉴는 뭐냐면은 컨티뉴가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순서의 코드는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루프가 i가 0에 해당되는 루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i가 0 해가지고 여기 안에 코드 들어가고 그다음 i가 1 해가지고 코드 들어가고 근데 예를 들어 i가 6이 됐어요. i가 6이 되면은 if에 의하여 여기 아래 있는 continue가 실행되잖아요. i가 6이 되면은 continue가 실행돼가지고 여기 아래 걸 실행을 안 하고 다시 i가 7로 넘어갑니다. 여기 아래 있는 거는 다 스킵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 루프로 넘어가 버려요. i가 7로 넘어가는데 i가 7일 때도 역시 continue 발동돼가지고 이거 실행 안 하고 i가 8일 때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보면 x가 6이 나오게 됩니다. 컨티뉴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컨티뉴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설명을 넣어놨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로 멈추게 돼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랑 컨티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완전 다르거든요.
브레이크는 여기 만나 i가 6인 순간부터 그냥 쫙 멈춰버리는 거예요. 컨티뉴는 다 돌아가긴 한 거고. 차이점 몇 개 해놨네요.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총합이 600원 넘어가요. 네, 그리고 예제 2.6이랑 2.7도 그냥 집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가지고요.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리스트라는 친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봤어요. 그냥 이제 근본적인 것들. 파이썬에만 있는 건데 이제 리스트 타입이라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도 리스트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는 일단은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 꺽쇠로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x를 아까 숫자 3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꺽쇠에다 넣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 안에 3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얘는 그리고 그 뭐지 내장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뭐 모두 연산할 때는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좀 빠른 편이에요. 뭐 연산할 때 뭐 합치거나 뭐 나중에 뭐 뺄 때나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하면은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 원소 안에는 숫자랑 글자 다 섞어도 돼요. 그 다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1, 2, 3 파이썬 숫자랑 다 섞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서 첫 번째 원소를 이제 뽑아보고 싶다면은 여기 0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원소를 뽑아보고 싶다면은 3을 클릭하시면 파이썬이라는 게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당연히 원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x가 1, 2, 3 파이썬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세 번째 클릭해서 당연히 파이썬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세 번째를 파이썬 change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안에 개수를 쓸 때는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length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length는 안 돼요. 아니, 애초에 안 되죠. len이라는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지금 x 현재 원소가 4개 있으니까 len x 하면 4개를 반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함수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이상한 기능들이 있는 걸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일단은 뭐 외우면 좋으시겠지만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를 좀 기억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사실 코드를 짜면서 다 구글 검색해보면서 짜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마 이 함수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구글링 하시면 다음에 짜면 되니까. 일단 볼게요. x가 5, 1, 2, 4, 3이라고 하는 숫자 원소로만 가진 리스트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x.sort라고 하면요.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리버스 true라는 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왠지 많이 쓸 것 같죠? 데이터 분석을 할 때요. 많이 씁니다. 이 sort라는 건 좀 많이 써요. 얘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제가 데이터 전 처리할 때 좀 많이 쓰실 거니까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1324578이라고 하는 리스트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때 숫자 3 원소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아줘라는 코드예요. X에서 3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에 있는지 찾아줘라는 의미인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죠. 왜냐면 저 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딱 있다고 나와주죠. 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숫자 4가 X라는 리스트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있죠, 저기? 1324죠. 그리고 true를 내뱉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는 remove라는 함수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딱 말 그대로예요. 리스트가 만약에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로 있는데 여기서 5가 마음에 안 들어요. 5를 좀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remove하고 제거하고 싶은 원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거된 1, 2, 3, 4가 나오게 딱 되고. 그 다음에 현재 X 데이터 타입이 1, 2, 3, 4 숫자로 저장되어 있는 이런 원소거든요.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거는 리스트 타입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리스트 타입. 문자가 섞이거나 하면 썸이 안 들어. 아, 당연히 안 될 거. 저는 물론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A. 그러면은 X가 1, 2, 3, A니까 아니야? 5를 뜰 거. 네. 왜냐면은 지금 숫자랑 인트랑 덧셈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정렬도 안 되다 보면 숫자랑 문자는 바뀌고 네. 근데 문자끼리는 정렬은 되긴 합니다. 문자끼리가 숫자끼리. 네. 그다음에 이 리스트는 당연히 이제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가 리스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 첫 번째 원소는 1, 2, 3 리스트인 거예요. 아래에 제가 써놨죠. 현재 이런 상태고 여기에 첫 번째 원소는 1, 2, 3 리스트인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소가 1인 거죠. 1, 2, 3이 1.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다차원으로 가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섞여 있거든요. 자, 앞에 했던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얘는 진짜 많이 써요. 이제 제가 장담할게요. 얘는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하실 때. 얘는 뭐냐면은 리스트 안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는 리무브를 통해서 제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어펜드랑 익스텐드, 잘못 썼습니다. 익스텐드예요. 어펜드랑 익스텐드를 주로 많이 쓰는데 얘들은 엄연히 달라요. 거의 둘 다 추가해 주는 건 똑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막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아시면 좋긴 하니까. 일단은 보통 데이터를 생성할 때 뭘 할 때 빈 리스트를 보통 많이 생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비어 있거든요. 현재 X를 클릭해 보시면 비어 있어요. 근데 일단 append 5를 하시면은 X에다가 5를 추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5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 상태에서 X append 3 하면은 3까지 추가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append 3,5라는 리스트를 추가하시면은 리스트가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되고 그래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위에서 extend라는 것도 배울 텐데 extend는 이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extend를 좀 봐볼게요. y가 bempty고 3 추가했어요. extend는 애초부터 여기가 리스트로 추가를 해야 돼요. 3으로 추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또요. 3 추가하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꺽쇠 해줘야 돼요. 꼭.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되거든요.
그럼 3,5 되고 여기 3,5 리스트를 추가하면은 이 통째로 들어가요. 이 깔끔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안 되고요. 통째로 들어가고 이거 구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필요하고 데이터 다차원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플랫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리스트 타입에 대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데이터 타입이 또 다른 것도 설명드릴 텐데 지금 배웠던 거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굉장히 문제도 많아요. 이 다음에 펑션인데요.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시면 좋으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저희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단 함수를 만들 때는 df라는 걸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내가 원하는 함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치고 인풋으로 들어갈 변수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리턴한 다음에 여기 안에 코드가 있고 코드 통해서 리턴되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주시면 딱 되는데 얘는 a, b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a랑 b를 더한 것을 리턴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4를 하면은 7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만의 함수를 만든 거죠. 잠시만요. 이 다는 안 풀어볼 거고 한 개만 풀어볼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네, 제가 예제 2.12번만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간단한 건데요, 사실은. 리스트 타입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원소들의 총합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내요. 근데 문자열이 있는 경우 문자열이 있습니다를 반환하도록 해볼게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원래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함수를 만들지 않고요. 그냥 일단 예시로 하나 시작을 해봐요, 보통. 그게 가장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대충 만들어요. 그 다음에 x 현재 길이가 4개인 거죠. 그러면은 총 4개를 돌릴 건데 if 타입 x i 가 실행이 아닐 때 뭐 이렇게 할까요? 얘는 영어로 시작하고 제가 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봐볼게요. 얘는 제가 마음대로 짠 거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대로 짜셔도 돼요. 뭐 이제 얘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얘네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스트링인지 아닌지를.
그래가지고 for를 i부터 저 데이터 개수만큼 돌릴 겁니다. 그래서 0부터 len x까지 돌린 게 데이터 개수만큼 for를 돌려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i를 하면은 이제 각각의 원소가 되겠죠.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원소가 될 테고, 얘들의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면은 더하고, 스트링이면은 그 else거든요. 이것도 찜찜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트링, 얘들의 타입이 스트링이면은 문자열, 뭐 원래는 뭐 있습니다. 근데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걸 반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되고, 그다음에 문자열 뺀 덧셈이 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짜게 된다고 하면, 얘를 이제 함수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영어로 이름 짓고, 여기다가 x를 받는다 치면은 얘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죠. 이거 띄어쓰기 맞춰야 돼요. 4번이거든요. 하고 리턴하고 D를 입력하면은 이제 함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쫙 나오게 됩니다. 좀 빨리 짰긴 했는데 제 마음대로 짠 거여가지고 아마 집 가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래서 앞에 배웠던 거 사실 다 이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그뭐 if는 for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if하고 조건하고 코드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else 땡하고 코드 이렇게 짜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조건이 맞을 때는 이 코드 돌리고, 조건이 false면은 아래 코드를 돌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f를 여러 개 쓰고 싶다면 사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고 else 대신에 else if예요. 사실 얘가 원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조건이 false고, 만약에 조건 써주셔야 되거든요. 조건 2. 조건 2가 맞으면은 아래 코드를 실행하고, 여기부터 써도 돼요. 조건 3. 조건 3이 true면은 아래 코드 실행하고, 이런 코드입니다. if는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집 가서 꼭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뭐 따로 질문 주세요. 진짜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에리프가 이 부분. 그다음에 파이썬의 이제 패키지 부분인데요. 얘는 이제 거의 말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뭐 이런 거 정확한 개념은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남들이 짜놓은 거예요, 미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금 제가 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남들이 엄청 정교하고 복잡하게 짜놨습니다. 엄청 효율적이게.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패키지 라이브러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구분을 일단 제가 써놨는데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남들이 미리 구현해 놓은 거를 저희가 그냥 그냥 가져와가지고 편하게 쓰겠다 이겁니다. 패키지 다운로드하는 법인데, 이제 이 콘솔 창에다가 이제 pip install하고 우리가 다운받고 싶은 패키지 이름을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판다스라는 이제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이 다운로드 돼 있어요. 왜냐면은 아나콘다를 통해서 파이썬을 받게 되면은 이 판다스는 자동으로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를 실행해 보시면은 already
satisfied 미리 이미 다운받아져 있다라는 게 문구가 뜨실 겁니다. 한번 이거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별표로 변했잖아요.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쫙 뜹니다. 그렇죠? 뜨겠죠? 이미 다운받아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아마 저희 챕터 2까지 설명드린 거고 챕터 3를 보면은 좀, 좀 빨리 나가긴 하네요. 얘는 오늘 얘까지 설명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얘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타입입니다. 앞에 했던 리스트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 본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볼 데이터는 무조건 다 데이터 프레임 타입일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얘가 엄청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돼 있어요. 엄청 예쁘게 꾸며놓은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 테이블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단점이 어울리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요.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올 건데요. 패키지 어떻게 불러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불러올 겁니다. 인포트 판다스라고 쓰시면은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을 쓸 거고 그럼 as pd라고 하는 거는 이 판다스를 pd라고 줄여가지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요. 얘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PD가 왜 얘를 줄여 쓰냐면은 이게 줄여서 as PD라고 안 하면은 얘를 PD라고 말고 판다스라고 일일이 다 써주셔야 돼요. 판다스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얘가 점 붙인 게. 근데 이게 다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PD라고 좀 줄여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as PD라는 말을 붙입니다. 얘는 항상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쓰셔도 되는데 항상 PD라고 거의 다 이제 암묵적으로 다 똑같이 쓰니까 PD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데이터에다가 PD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이렇게 씌우시면은 우리가 위에서 했던 이 리스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 로우가 있고 컬럼이 있는데 01, 01, 2, 3 얘는 디폴트로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0번째 로우, 첫 번째 로우라는 거고 0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라는 겁니다.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시 인덱스라고 거의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이걸 첫 번,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인데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리즈 타입인데 일단 여기까지도 설명 좀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 있고 시리즈 타입이 있거든요. 둘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리스트 데이터가 있고 일단 시리즈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얘랑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한 개 축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인덱스만 붙여가지고 데이터가 생성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로우 인덱스 다 있지만은 1차원적으로 됩니다. 저번에 배웠었는데 그거 아니다. 네. 그래서 시리즈 타입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예요. 근데 얘를 좀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함수들을 배울 거예요. 앞에서 리스트에 대한 함수들 배웠던 것처럼 배울 건데 이 시리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돌아가요. 당연하지만 안 돌아가요. 근데 왜냐하면 둘이 같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왠지 이 함수를 여기다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타입 다룰 때는 오류가 났으면 일단은 그걸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뭐 오늘까지 했던 것 중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따로 궁금하신 점 뭐 아무거나 질문 주셔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리스트가 여러 개가 쓰는 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아니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돼 있는 친구를 말을 해요. 저 아웃 형태를 이 데이터 친구요. 프레임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 형태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 즉 DF 데이터, DF 언더스코어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전형인 거예요. 저 타입을 찍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아마 판다스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번 쳐볼까요? 네, 판다스 콜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리즈는 별로 안 쓰는. 아니요, 이것도 시리즈는 사실 거의 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데이터 전처리를 하다 보면 이 시리즈가 가끔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치 않게. 그럼 걔들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0, 1, 2, 3 이건 자동으로 붙는 거죠. 뭐 데이터 프레임 쪽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네, 자동으로 일단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디폴트예요. 0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이 이미고 저희 나중에 바꿔주는 법도 이제 그럴 겁니다. 아트리크가 찍히는 부분인데 저 데이터 프레임 메뉴에 리스트 예. 리스트 데이터 저걸 시리즈로 만들 수 없다고 하셨죠? 아까? 얘는 시리즈 저도 이거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이거 시리즈로 될까요? 되네. 희한하게 들어가네요. 저도 이건 처음 보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네. 특이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시리즈 타입의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저 리스트 데이터라는 게 1, 2, 3, 4 리스트 하나, 5, 6, 7, 8 리스트 하나, 이 두 개 원본 영리로. 네, 그렇게 들어가네요. 저 모습을 편하게 이렇게 나온다. 네. 사실 근데 얘를 더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얘가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데이터 불러오면은 다 이런 타입이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지. 뭐가 들어가고. IN 여기 숫자가 나오지 않고 아스테리스크 표현되어 있는. 여기요? 네. 잠시만요.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딱히. 모션 근데 여기 일단 이거 누르시면은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안 멈추는 거 보면은 아, 왜요? 좀 꺼졌네요? 그런 거예요? 네네네. 갑자기 다운된 건데. 다시 키셔야 될 거죠. 다 여기, 아니요. 요것만 지우시면 돼요. 엄마? 네. 걔랑 두 번째도 지우시고, 네, 3번은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네. 네. 됩니다. 네, 됐죠. 네. 처음 봐가지고 조금 헷갈리시죠? 저는 일단 처음이니까. 지금 제가 그래도 문제 몇 개 좀 달아놨으니까 그거 좀 풀어보시고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짝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까 그 나누셈 있잖아요. 나눠서 2로 나눠서 네. 0이 나오면 네, 그렇게 짝수인 거죠.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혼자 해봐야지 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백날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제로 나와서 6부터 100까지 처음에 저도 못 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거 풀면 큰 한정이 된 거예요. 네, 연습 문제를 진짜 많이 실어 놓으려고 했던 게 혼자 해보는 게 중요해서. 왜 시계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색이 저렇게 상하가 아닌데. 아, 이거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 그냥 책으로 된 거. 책, 여기가. 아, 여기 이렇게. 아, 아까 원타이틀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 셧다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노커널이 뭐냐면은 연결이 끊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그러면 지워버리시면 나가게 보시면